어쨌든 대운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대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대운은 이제 흐름이 있죠. 대운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운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큰 대자 운을 이제 운전하는 자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큰 운이 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운은 10년 운을 얘기합니다. 물론 10년짜리가 좋은 운이면 대단히 좋은 거죠. 제가 이제 대운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개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운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쉬운 분도 많이 있겠고, 그렇지만 그래도, 대운의 어떤 갖는 특징이라는 게 있죠. 그 사주 8글자가 있죠. 일단은 그 사주 8글자. 그게 이제 사주 8자라고 그러죠. 사주 8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명이라고, 명은 이제 천명의 줄임말입니다. 명은. 그래서 한 8글자가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러니까 부모님,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사주 8글자는 정해졌죠. 그래서 하늘에 주어진 명이다 그래가지고, 천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그 쓰는 말들이 주로 이제 어떤 말이냐면 그냥 그게 사주 팔자의 줄임말이죠. 그 사주 팔자에서 따라 이제 파생되는 게 대운이 파생되는데 10년씩 흐름이죠. 월지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흐름인데, 월주에서 하는 흐름인데, 그게 이제 10년씩 흐르죠. 그게 10년씩. 그게 이제 사실 대운이 10년을 사주팔자를 주관한다고 봅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분들은 대운을 안 보는 분도 있어요. 소문만 가지고 무병을 사주 8글자를 재단하는데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대운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대운이 또 착각할 수 있는, 중요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운에서는 죽고 살고의 문제는 안 나옵니다. 대운에서는 죽고 살고의 문제는 안 나오고요. 사람이 죽고 살고의 문제는 세운에서 나옵니다. 세운이 임금님이고요. 대운에서는 어떤 거냐, 사주 8글자의 길을, 그야말로 좁은 길, 쉽게 표현하면 좁은 길, 큰 길을 자주 오지 않는다. 좁은 길은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고, 큰 길은 좀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자주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주 8글자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대운에 의해서 모든 걸 주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간 운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운이 중요합니다. 그 대운은 운 보는 방법들이 이제 천차만별인데, 사실 이제 대운은 운 보는 방법에 대한까지 얘기하기 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운은 보는 법이 있죠. 잠깐 얘기를 할까요? 우리 어차피 볼 거니까, 누구냐면, 보실 분이 저기죠. 이거 잠깐 얘기해 봅시다. 돈이정님 거 이제 사주 올 거니까 미래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이 사주 8글자죠. 대운이 지금 10, 20, 30, 40 이렇게 흘러가죠. 돈이정님이 남자분이셨나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남자분 맞나요? 돈이정님? 일단 여기는 돈이정님이 남자분으로 나와 있어요. 대운의 흐름은 이제 현재 지금 40대운에 놓여 있거든요. 40대 무오대운에 놓여 있는데, 이 무오라는 글자가 이 8글자를 일종의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 무오라는 글자 안에 이 무오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8글자를 이 통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의미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40무오라는 글자 안에 8글자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이 어떻게 보냐면, 이 중심으로, 8글자, 특히 일간 중심으로 겁재대운, 편인대운, 이렇게 보죠. 그렇죠. 무오가 겁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디까지나 사주 8글자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일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제가 이 말이 틀리단 말은 아니고요. 이거는
물론 이 말, 대운은 어떻게 보든 맞긴 맞아요. 하지만, 항상 중요한, 운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그 맞을 확률성이 이제 더 중요한데, 어떤 정확성, 이론적, 이 논리적, 이론적 근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냥 겁재운 편인운 했는데 맞으면 맞은 거다. 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운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의 논리적 근거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연령 비연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소가 뒷발 쳐가지고 뭐 잡는다 그렇듯이 우연찮게 뭐 했는데 맞아떨어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격할 때 눈 감고 쏘는데 우연찮게 맞은 걸 가지고 맞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정확한 사격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부단한 훈련과 사격 원칙적 개념으로 해서 뭔가 정확하게 계산적인 부분에서 쐈을 때 맞췄을 때 그게 맞춘 거지. 그냥 눈 감고 쏘는 맞았다는 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우연찮게 그냥 기토가 무토를 만났으니까 겁재고, 편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운을 얘기했을 때 맞았다라는 거는 맞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싶다라는 거죠. 이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 이 무호라는 자체, 제가 이제 핵심적인 그거예요. 무호라는 글자가 이 글자를 통째로 끌고 들어간다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이거에 따른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는 방식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근데 이제 제가 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대운이 결국은 내 운명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만약에 30대운에는 김이라는 글자가 내가 살아가는 행동 양식,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행동 양식을 김이라는 글자가 30대에 결정하고요. 40대운은 무가 결정해 버리고요. 정사대운에는 이 정사라는 글자가 이 8글자를 좌지우지해 버립니다. 물론 요 글자를 디테일하게 다 일일이 사건 사고적인 부분까지 잡아내는 건 쉽지 않아요. 왜? 대운이 있고 또 이 대운 10년 대운의 큰 통 속에 끌고 들어갔지만 세세한 부분의 운들은 세운이라는 거 연우죠. 연운이 또 다르게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운 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대운에서 큰 통 속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세운에서 벌어진 이 현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대운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세운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이 크고 작고의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느끼는 게 뭘 느끼냐면 세운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크게 느끼게 되어 있어요. 왜? 자극적이고 실질적인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대운에서 사람이 죽고 살고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아요. 세운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세운이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운에 의해서 세운이 나타나는 거지 세운에 의해서 대운이 거꾸로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의 자극성을 더 느끼기 때문에 대운을 무시해버리고 세운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정확하게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쪽에 가가지고 동쪽에 가서 일종의 나무를 배워와야 되는데 정반대 서쪽으로 가서 나무 배우는 거 똑같은 나무 배웠다고 나무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서쪽에서 자라는 나무하고 동쪽에 나는 나무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나무를 배워했다는 자체만으로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대운에서는 분명히 동쪽에 가서 나무를 배울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유사한 나무들은 분명히 다른 나무라는 거죠. 그렇지만 대운을 보지 않고 세운을 보고 서쪽에서 그냥 나무 배워왔기 때문에 똑같은 나무를 배웠다는 어떤 뭉퉁거려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디테일한 면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내가 나쁘다라는 자체 하나만 얘기해도, 그냥 자기 스스로가 유추해서, 그것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내가 나쁘다는 걸 유추해가지고, 아, 맞다, 내 스스로가 그걸 이실직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사주 보는 사람은 무턱대고 그냥, 아, 이 대운 나빴습니다.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냥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대운 좋았고요. 이 대운 나빴고요. 이 대운 좋았고 나빴고, 참, 정말 우스운 간법인데, 정말 웃기는 간법, 웃기는 짬뽕 간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 딱 하면, 맞아요. 이때 내가 그때 힘들었고요. 뭐 때문에 힘들었고, 이실직고 하고 있단 말이죠. 참 재밌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사주라는 자체가, 대충 얘기해도 맞아떨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원래는 정확하게 어떤 사건의 현상까지 어떤 나름대로 물론 구체성 같은 얘기는 어려워. 하지만 방향성 정도는 읽어줘야 됩니다. 그게 동쪽에서 일어나는 건지 서쪽에서 일어나는 건지 남쪽에서 일어나는 북쪽 이 방향이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나름대로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그냥 툭 던지듯이 예를 들어서 정재운이니까 돈 벌었다라는 거를 자, 돈 벌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다양성이 있잖아요. 사업에서 벌 수도 있고 그냥 뭐 일종의
아니면 뭐 우연히 그냥 뭐 보상금을 받았다든지 뭐 별의별 형태로 돈 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때 돈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로서 이제 돈 들었다 그러면 그거 맞춘 것만으로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이실직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맞아 떨어진 형태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운에서 좀 더 물론 이제 이런 부분까지 연구 분석을 해야 되지만 결국 정확한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세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직장을 관둬도 어떻게 관두는 건지 내가 직장을 때려친 건지 아니면 잘린 건지 이거 자체를 구분해 줘야 돼. 직장 관뒀네요. 직장 뭐 퇴직했네요. 아니면 직장에서 뭐 직장 변동이 있네요. 한마디 가지고 그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스스로가 직장을 관둔 건지 스스로가 어떤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직장을 변동시킨 건지 아니면 그냥 직장에서 몸이 아파서 그냥 때려친 건지 다양한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읽어줄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사주 보는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사주 보는 사주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많아. 물론 이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주 가지고 잠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에 요지를 좀 말씀드린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대운이 10년을 좌지우지하는 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무호대운이 이 8글자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아까 있죠. 1년, 23년 이 계묘 글자가 대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운 안에 이 계묘라는 해는 이 계묘가 사주 원국이 이 요거의 직접적 대입이 아니고 이 대운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무오라는 안에서 계묘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계묘는 계묘 안에서 계묘년의 무월이고 다음이 이게 기미월인데 이 계묘 안에서 기미가 움직인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 이게 바로 이제 체용변의 개념인데 이런 변화적 개념을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이렉트로 이 기토일간이 개수를 만났으니까 편재운이다. 이렇게 읽는 건 정말 이게 비록 편재로서 어찌어쩌고 얘기 한들 맞았다 또 이걸 기토가 편재운이 작용력이 나와서 맞았다 한들 그게 맞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맞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우연찮게 그냥 길 지나가다 뭐 던져가지고 맞춤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토가 무 안의 작용력에서 이 대운 안에 계묘년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적 개념을 얘기해줘야 맞다라는 거고 또 월운이라는 건 이 대운하고 무관하게 이 연 안에서 계묘년 안에서 기미가 움직여서 이 계묘와 기미의 작용력에 의해서 이 사주 자체가 나타나는 운을 읽어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월운까지 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이제 대운에 대한 주제가 이제 대운이기 때문에 대운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호, 기미, 무호, 정사 이렇게 흐름 자체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운은 어떤 거냐면 대운은 이 8글자가 흐트러 놓는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 크게 요동치는 사주가 있고요. 크게 요동친다는 사주 자체가 뒤집어 엎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술충미월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자꾸 이제 요동을 쳐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사주 팔자에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격국용신이라는 게 있죠. 또 이 격국용신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격국용신 잘 얘기하지 않지만 격국용신 중심으로 사주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 대운을 특히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격국용신을 보는 사람들도 대운을 또 소홀히 보거든요. 이 격국용신 보는 사람이 이 대운 격을 바꿔놔 버립니다. 격을 바꾼다는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격국용신은 주로 직업을 결정하거든요. 직업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직업이 바뀌었다는 건 어떤 의미야? 격국이 바뀌었다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거야. 근데 한 번 격을 잡아놓고 그게 영원한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변하게 돼 있어요. 20살 때 나와 40대 때 나오는 사람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20살 때의 나라는 모습이 그대로 내가 결국 이어져 왔기 때문에 나라고 표현하지만 20살 때의 나하고는 지금 40살 먹은 나하고는 달라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물론 흐름에 따라 변하던 부분은 연결고리 얘기하니까 연결고리성은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 볼 수 있고요.
단지 그냥 나 모습에서 변형된 모습이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본 거, 기억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보는 거. 결국 뭐냐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 그 대운에 의해서 그 삶은 자체는 단지 직업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종의 일관성이 있게 그 뭐라고 합니까? 정체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연결된 거지. 어떤 사람, 극히 변한 사람, 직업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 사람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관성 있게 직업을 유지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큰 틀에, 그러니까 사주 써있죠. 그것만요. 유지하는 힘이 크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 유지가 크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사람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자기 모습과 지금 성인의 자기 모습이 완전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극히 소녀, 여자 하던 사람이 40살 먹어가지고 갑자기 막 와일드하게 막 이렇게 남자 같은 성격을 드러내는 여자분도 있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 정말 와일드했던 여자분인데 40, 50대 가지고 그게 소녀처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변한, 이 자체가 사주에서 다 써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운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대운에 의해서 다 뒤집어 놓는다라고, 뒤집어 놓는. 그래서 일간 중심으로만 사주를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간 중심으로 사주를 보다 보면 너무 단순하게 봅니다. 정제운이, 편지운, 이런 단순하게 사주 보는 거는 결국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뒤집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호가 오면서, 이 무토는, 다시 한번, 대운에서 이 무토는 기토가 무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무토가 오면서 있잖아. 연의 개수, 월의 임수, 일의 기토, 이 무토가 오면서 시의 을목, 이 네 군데를 다 들락거리는 거예요. 다 작용력을 나옵니다. 어찌 이 기토가 무토만 작용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 이 오라는 글자는 연의 오와 월의 오, 일의 해인가, 이게 연의 해수, 월의 술토, 일의 해수, 시의 해수, 이 네 군데 다 들락거리면서 작용을 미칩니다. 그래서 운 보는 게 사실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건데 일단은 축약시켜서 핵심적인 부분을 찝어서 포인트를 찝어서 보기 때문에 그 작용력이라는 자체의 핵심을 찝어서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는 거지, 전반적인 부분을 늘어서 보면은 인생 자체가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일이 나타나듯이, 그렇지만 하루의 핵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에 수십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 하루에서 오늘 밤 잠자기 전에 딱 들어가 보면 올해 핵심적인 일이 한두 가지 찝을 수가 있잖아요. 매일같이 그렇게 한두 가지. 결국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있었지만 한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찝듯이 그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만 찝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는 거지. 하루에 벌어진 일, 다 스토리를 어찌 보면 다 사주로서 이거로서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주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을 딱 몇 가지만 찝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운 보는 법이에요. 그래서 일간만 가지고 기토일간이 무토 만나서 겁재다, 기토가 오화 만나서 편인이다, 이렇게 보고 운 보는 거는 정말 웃기는 짬뽕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사주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사주가 있어요. 특히 이런 사주 같은 경우. 이 사주는 오행적으로는 3개지만 수기운이 굉장히 과다하죠. 그죠? 이런 사주가 상당히 뭐가 있냐면, 업앤다운이 커요. 다운되면 완전히 다운되고요. 업앤다운 크게 업되고요. 이런 어떤 업앤다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주를 보면서 이제 실전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이정님 사주인데, 대운이 이제 무호대운이잖아요, 현재. 사실 무호대운을 무호대운도 이제 특징이 있죠. 이 대운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원래 30에서 40 이 대운 자체가 우리 돈이정님이 사실은 이 시기 때 발전적 형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발전적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때 확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적인 형태로서 일이 되었으면 발전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시기 때 헤매던 시기가 있어 이때 더 무너질 수 있지만, 만약에 30에서 기미 대운 때 어느 정도
내 자리를 확보하고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안정적인 부분, 특히 이제 이런 시기는 직장적 관점이겠지만, 직장이 안정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운이에요. 근데 이 시기 때 안정적인 직장을 들어갈 운에도 불구하고 직장적 생활이나 아니면 이때 뭐 사업한다, 이 사주 사업하면 안 돼요. 재성이 많다고 사업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안정적 직장적 형태가 띄었다라면 일단은 이 대운 때는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지금 현재 41이니까, 이 41살이기 때문에 이 대운 이제 전복하는데, 사실은 30에서 42 대운에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갈 기반을 다졌어야 된다. 이 시기 때 다지는 운이라고 하는데, 이때 못 다지면 40에서 굉장히 힘들어져 버리는 거고, 다졌으면 사실 40 대운에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요 시기에는 환경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환경 변화가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전문성을 다져야 됩니다. 전문성을 다져야 된다는. 제가 뭐 구체성 있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슨 여기서 뭐 어떤 관법까지 논할 상황은 아니니까. 40대원에는 전문성이 더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구체화된 형태로서 예를 들어서 자 30에서 40까지 A, B, C, D 업무를 다 했다라면 40대원에는 뭔가 그 A라는 업무, 특정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환경적 변화가 필요하고요. 나만의 공간적 환경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주가 좀 더 발전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전문가로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온 시기이기 때문에 발전성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사주가 앞으로 운도 끊임없이 발전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 사주는 30에서 40까지 인생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빨리 어떤 인생의 어떤 계기점을 마련하는 사주가 있고요. 40, 50 넘어가서 마련하는 사주도 있어요. 아직 이 사주는 30에서 40까지가 자기 원하는 방향성을, 직장적 환경이나 방향성을 딱 꿰차지 않으면 굉장히 40부터 힘들어질 수 있는데, 좀 댓글을 보니까, 채팅창을 보니까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보니까 자기 자리를 꿰차서 괜찮습니다. 아, 대학은 먼저 봤습니까? 하는 업무, 학위를 높이려고. 바로 이거예요. 이럴 때 이제 제가 사주 보는 능력에 대한, 제가 이제 이럴 때 조금 여러분 박수 쳐야지. 자, 제가 아까 금방 얘기했던 내용을 바로 피드백을 주셨는데, 대학은 면접 봤다 그러잖아요. 하는 업무의 학위를 높이려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기 때 이런 형태로서 해야만이 앞으로 이 사주가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더 자기 뜻을 필 수 있어. 이 사주는 돈 쫓아가는 사주가 아니고 자기 직업적인 부분에 전문성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사주지 돈을 쫓아가는 사주가 아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주가 기토가 무토를 봐서 겁재다, 편인이다,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사주 보는 거, 그렇게 사주 보는 거, 그렇게 대운 보는 거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좋고요. 올해도 좋으니까 좀 더욱더 발전적인 형태로서 일을 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운 흐름 괜찮고, 정사대운도 이 시기 때는, 왜 여기가 중요했냐? 이 시기 때 본인을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리가 확보되면, 요 시기가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50대운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큰 아웃라인을 얘기할게요. 대운이라는 자체는 아웃라인이니까. 50대운에는, 여기서는 A, B, C, D 업무, A라는 업무, 여기서는 이제 회사에서 중역이죠. 자기만의 데스크를 갖는 시기이죠. 여기서는 이제 임원급이 된다든지, 이런 일종의 개념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만의 데스크를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뭐 임원이 됐든 부장이 됐든 회사마다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요 시기 때 내가 전문가로서 어떤 독립을 하든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독립이라는 형태 이때부터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회사에서 좀 더 중역을 맡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니까. 그냥 특히 이거는 또 50이라는 대우는, 정사대우는 무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무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무오대운 때 본인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이때 아까 얘기했지만 스스로 독립하는, 아니면 회사에서 정말 중역을 맡는 일을 차지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이 사주는 인복은 약해요. 인복은 약하니까 인복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요,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복이라는 건 윗사람 복, 아랫사람 복 얘기합니다만은, 어떤 인복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스스로가 내가 실력으로서 승부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을 하셨나요? 네, 결혼. 저도 사회활동 하는 거죠. 그거는 만약에 집에 있는 처우면 안 좋습니다. 처가 사회활동 하면 좋습니다. 네, 윤성현님 반갑습니다. 처가 사회활동 하고 있다면 좋고요. 안 하고 있다면 좀 걱정이 되는데. 아, 네, 그럼 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결혼 괜찮습니다. 처가 사회활동 하고 있는 처면, 능력이 있고요. 그럼 사주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회활동 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